그래서 저도 이상한 소비 진짜 많이 했어요. 신용카드 한도 초과도 당해보고요. 연체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이랬던 저도 정신을 차리고 종잣돈은 1억. 처음에 돈을 모으려고 했던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되게 많이 갖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집이 가난했어가지고 빨리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을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빨리 돈을 모으고 싶다.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가 엄청 혼났죠. 어느 정도 가난하셨던 거예요? 저희 아빠는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어가지고 월급날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라서 아빠가 뭔가 그런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아오면 짜장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못 받아오면 몇 달 이제 그냥 맨밥에 김치 이런 거 먹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희는 집이 이제 화장실이 그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천장에서 막 쥐가 뛰어다니고 불 끄면 바퀴벌레가 막 나오고 이래서 혼자 살 때 그 바퀴벌레 나올까봐 무서워서 불을 못 끄고 잤었어요. 제 스스로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가난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그런 결핍이 좀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핍이 이렇게 정말 100% 원동력이 되면 좋은데요. 이게 또 제 자존감을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집이 좀 창피하고 우리 아빠의 직업이 부끄럽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이 가난함을 알리고 싶지 않다 보니까 뭔가 자꾸 잘못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가난해 보이지 않으려고 저를 꾸미고 이런 소비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한 소비 진짜 많이 했어요. 신용카드 한도 초과도 당해보고요. 연체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이랬던 저도 정신을 차리고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벗어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얼마에 그걸 모으셨어요? 종잣돈? 저는 사실 그런 공부를 알려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잘 모르고 투자 되게 많이 했어요. 저 한참 서브프라임 아시죠, 여러분? 서브프라임 사태를 그때 이제 폭락하기 직전, 정말 피크 쳤을 때 펀드 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뭐 80% 이렇게 90% 가까이도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ELS 같은 거 뭔지 모르고 투자했다가 돈이 필요할 때 정작 이제 돈을 못 찾아서 대출받는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보험회사에서 IT 개발자로 일을 했었거든요. 개발자니까 보험회사에 다닐 뿐 개발자라서 잘 모르는데도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 이 상품 좋은 상품이야? 회사가 손해보는 상품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니 회사가 손해보는 상품이라고 하면 진짜 이거 나한테는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진짜 많이 가입한 거예요. 종신, 연금 뭐 종류별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 2, 3년만 지나면 다 돈 버는 줄 알았어요, 자동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손해를 좀 감수하고 해지를 하고 다 모아봤을 때 종잣돈이 제가 한 이제 1억 정도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간접 투자로 내가 수익을 못 봤으니까 차라리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 1억을 모으는 데까지. 손해보고 다시 시작하고 손해보고 다시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한 12년, 13년 걸린 거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 6, 7년 이상, 맞벌이를 하면서도 6, 7년 이상 걸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정보나 이런 거에 그냥 휩쓸려서 혹은 너무 계획 없이 투자를 막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모아가는 돈의 비중을 좀 정하시고, 그러면서 일부 소액으로 투자를 좀 경험하시고 이렇게 모아가시면 그래도 저처럼 크게 잃는 일은 없지 않을까. 1억을 먼저 모아봐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진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공식인 것 같아요. 종잣돈은 1억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1억을 먼저 모아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특히나 평범한 월급을 받는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뭐 한 5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저축으로 1억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월급의 뭐 50% 이상 저축해야 된다, 70% 저축해야 된다.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시고 계신다면 진짜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이 종잣돈,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눈덩이를 만드는 과정은 필요하고, 그 눈덩이를 만들 때까지는 너무 리스크가 큰 상품에 투자를 해서 크게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투자를 아예 하지 마라, 그건 아니지만 일단 메인은 저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따박따박 이 눈덩이의 사이즈를 불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억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5천만 원까지는 적금으로 안전하게 모아가면서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고 경제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 부자의 그릇도 좀 키우면서 종잣돈을 모아가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모으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1억 이러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사실 단계를 좀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등산하잖아요, 등산. 산을 오르다 보면 몇 미터 가면 쉴 수 있는 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정상까지 몇 미터 남았다고 나와요. 그걸 보고, 아, 내가 여기까지 몇 미터 왔구나. 앞으로 몇 미터 더 가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쉬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종잣돈을 만드는 것도 그냥 1억 하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500만 원도 좋고 1000만 원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단계를 깃발을 좀 많이 꽂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깃발에 도착하면 일단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저축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자 너무 조금 주고 주식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격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잃더라도 재미는 있거든요. 근데 이 저축은 통장이 내가 50만 원 넣으면 그냥 50만 원이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예적금을 만기까지 가져간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주기를 짧게 가져가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더 짧은 것도 있더라고요. 3개월짜리. 카카오는 심지어 한 달 적금도 있거든요. 이 한 달 적금은 날마다 저축하게 되어 있어요. 소액으로. 그러면 매일매일 뭔가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이 지루함을 조금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재미를 붙이고 내가 길게 이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시는 거예요. 천천히. 찾아보니까 로드맵이 있더라고요. 자산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드맵은 저도 이제 부자 언니를 만나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런 것들을 제가 열심히 이제 활용을 했던 사례인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1억은 너무 머니까 단계별로 좀 쪼개서 가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가진 자산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이 자산에다가 내가 올해 저축을 얼마만큼 해서 이 이자를 얼마를 받으면 올해는 내 자산이 얼마가 되고 내년에는 얼마가 되고 그렇게 모아가다 보면 10년 뒤엔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표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내가 10억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게 아니라 한 10년만 하면 내가 5억이 되네. 10년만 하면 3억이 되네. 그리고 그거부터 10년이 더 지나면 10억이 될 수 있네. 이런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이라던가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바꿔가시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10억짜리 계획표를 짜시는 거죠. 내 인생의 내 자산의 로드맵을 여러분이 그려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18년도 연말에 2019년도쯤에 제가 한 4억 5천이었던 것 같아요. 현금성 이제 투자되고 있었던 자산이. 그래서 그 4억 5천에 제가 모을 수 있는 돈 1년에 뭐 대략 2천만 원을 모은다라고 하면 4억 5천 더하기 2천을 하면 4억 7천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률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10% 내지는 15% 낸다는 목표를 가정을 해서 이걸 곱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2019년에는 내 자산이 얼마가 될 거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럼 2019년에 자산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2020년에 다시 그 자산으로 출발을 하고 또 2천만 원을 모으고 또 10%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쭉 표를 길게 그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그렸던 제 로드맵을 얼마 전에 꺼내서 봤거든요. 제가 2024년도에 10억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더 빨라졌죠. 더 빨라지게 된 건 결국은 사실 이제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인데, 코로나19라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로드맵을 그려보시잖아요. 분명히 이게 당겨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가 여러분을 되게 과소평가하시거든요. 절대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내 지금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주주님 채널에서 이렇게 인터뷰할 줄을 몰랐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 줄 몰랐죠. 계속 직장 다니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 나가다 보면 이 성장도 복리 효과가 있거든요. 투자 수익만 복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10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냐?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계획을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세운 계획의 뭐 20%도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소비도 마찬가지고 로드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마다 또 다시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 너무 내가 계획한 걸 못 지켰다, 계획한 대로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좌절감이 너무 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계획을 좀 작게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처럼 실패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분들은 계획을 좀 크게 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까 어쨌든 저 같은 스타일은 실패를 하더라도 계획이 좀 커야 그 근처라도 이렇게 좀 따라가지, 처음부터 계획이 작으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로드맵의 그 수익률은 꼭 투자나 아니면 은행 이자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껴서 모으는 돈도 여러분 투자 수익률하고 똑같아요. 원래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모을 수 있는 사람인데 커피도 좀 덜 먹고 택시도 좀 안 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도시락 싸고 뭐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아꼈다. 그럼 10% 여러분이 추가로 모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1억을 모으기 전까지 뭐 제로부터 1억까지 사이에서는 그 어떤 투자 수익보다도 여러분 이 절약이요, 굉장한 수익률 측면에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늘 얘기하지만 1억 만들기 전까지는 여러분 일해서 모으는 돈, 버는 돈, 일테크, 절약해서 아끼는 그 짠테크가 엄청난 치트키예요. 기존에 썼던 소비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려면 기존의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잘 안 되는데요. 지금도. 사실 이제 사람은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돈을 더 버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돈을 아끼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소비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돈을 더 버는 재능 쪽으로 재능을 발굴해 보시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블로그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소비를 소비해서 끝내지 마시고 그런 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체험단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조금 줄이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내가 어디를 얼만큼 쓰고 있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많이 조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쓴 카드값, 통장 내역을 한 최소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치를 다 뽑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커피를 얼마나 마셨는지, 그동안 빵은 얼마나 사 먹었는지, 그동안 뭐 간식, 편의점에서 사 먹은 돈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쭉 색칠을 해서 합계를 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안 드려요. 어떻게 사람이 커피를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던 소비들을 조금 계획적으로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내가 브랜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면 좀 일주일에 뭐 한두 번으로 줄이면서 계획적으로 내가 월요일에 출근하는 나를 위해서 한 잔 사준다든지, 아니면 금요일에 일주일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금요일 퇴근길에 한 잔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나에게 보상하는 형태로, 그리고 의미를 담아서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시면 훨씬 무의식적으로 지출하던 때보다 지출의 금액은 줄이면서 여러분의 행복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작가님은 소비를 줄이고 할 때 네네. 이것까지 해봤다 그런 거 뭔가 있어요? 평소에는 큰 돈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국내 여행을 가도 뭐 가족끼리 3박 4일, 뭐 4박 5일 이렇게 갔다 오면 큰 돈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이제 내가 짠테크로 돈을 좀 아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는 여행을 갈 때 스케줄을 다 짰던 것 같아요. 기름값은 갈 때 뭐 얼마를 넣고 올 때는 얼마를 넣고, 이날은 어디를 갈 건데 입장료는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갔다 오면 밥은 어디서 먹을 거고, 이제 밥값은 얼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예산을 짜서 이제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아껴서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계획 없이 여행 가거든요. 그리고 옷을 좋아했었어서 옷값에 돈이 좀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 옷값을 좀 줄이려고 그냥 예쁘니까 사는 게 아니라 잘 입는 옷을 파악해서 잘 입는 스타일 위주로 옷을 이렇게 사놓고 그걸 번갈아 가면서 입고,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저는 화장을 안 했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도 화장은 예의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는 시간도 좀 아깝고 화장품에 돈을 그렇게 들이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화장품 이런 것들을 일체 안 사고
그냥 정말 기초 화장품만 필요한 것만 딱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가 좀 많이 줄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같이 아낄 수 있었어요. 목돈 만들기 진짜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돈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진짜 빵원에서 혹은 마이너스에서 1억까지 가는 게 세상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관문이고, 곰에서 인간이 된 웅녀의 마음으로 이 기간을 좀 버티셔야 돼요. 그 웅녀가 동굴 안에서 햇빛도 못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 짠테크하고 이 1억 모으는 기간 동안 일테크하고 그 기간을 약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다 그러면 힘들겠죠. 네. 하고 싶은 거 일단 어쩔 수 없이 좀 참고 뒤로 좀 미루고, 근데 대신 혼자 하면 힘드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이걸 하면서 좀 즐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좀 재미도 찾으시면서 이 1억까지 잘 버티시면, 그러면 이 1억이 2억이 되는 시간은 훨씬 짧아지고요. 이 2억이 다시 뭐 4억이 되고 5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시간이 계속해서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